두눈부릅 경호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에 경호 좀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그리고 낮은 경호의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소통과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경호실의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국민들 입장에선 좋은데 경호실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이렇게 되면 경호실은 정말 바빠지겠네요. 그렇죠. 원래 네. 우리나라의 경호가 좀 약간 근대적인 초기에 강력한 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경호실의 경호 방식을 답습하고 권위주의요? 예. 아시겠지만 문고리도 그렇고 경호도 그렇고 대통령 거리를 차단하는 사람이 바로 권력 서열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분단된 국가에서 경호한 측면도 있지만 권력적 측면에서 네. 대통령을 바라봤기 때문에 경호실이 오히려 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예. 경호실의 권력들을 강화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우려하면서 실제로 위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접 경호 말고 좀 근접에서 좀 떨어져 있는 네. 떨어져서 국민들에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밀착형 경호를 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경호실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경호실 직제도 좀 개편하고 해서 네. 아마 열린 경호의 자세로 할 텐데 그동안의 경호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경호 수칙과 원칙을 만들라고 경호실 내부는 바빠지겠지만 국민과 거리가 가까워진 우리 국민들에게는 저런 대통령이 훨씬 더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뭐 소통은 좋은데 그동안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표 시절에 커터칼 피습도 있고 그 니퍼트 대사 피습도 있고 워낙 네. 지금 뭐 그 정치적으로 좌우 대립, 진보보다 대립이 좀 있는 상태니까 혹시 열린 경호하다가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네. 경호실 입장을 대변하신 거고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호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네. 거기 때문에 철저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의 경호를 보면 네. 드러나는 경호 아닙니까? 경호원들이 네, 그렇죠. 에워싸고 있고 에워싸고. 엄청난 차들이 앞뒤로 호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과시하는 경우였지 네. 실제 내실 있는 경우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차단해놓고 하는 경우는 누가 못합니까? 네. 저런 게 아니라 민간인으로도 위장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만일에 있을 사태를 다양한 그러니까 4차원으로 경호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의 경우는 보여주기식 경호 아니었나 뭔가 아. 의전의 의전의. 경호 네.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IT가 발달해 있고 이 다양한 그 통신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이번 이 문재인 그 시대를 맞이해서 경호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열린 경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강화문 시대를 연다 그럴 때 예. 강화문은 빌딩들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거기서 뭐 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되고 골목골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영훈 경호실장을 빨리 임명을 했었고 주영훈 경호실장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해낼 것 같아요. 친근하고 낮은 경호지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나 아니면 경호실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비서실에서는 우리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해서 항상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치열한 싸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경호가 여러 가지 화제를 낳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아마 주말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화제의 주인공 최영세 경호원인데요. 세상에 너무나 잘생기다 보니까 유일한 결격 사유가 잘생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훈훈합니다.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네. 전담으로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아마 제가 유일하게 말 걸어서 말을 꺼낸 사람이 아, 아닌가. 정말입니까? 얘기를 이 해보셨어요? 설교를 제가 문재인 후보 때 했는데 예. 너무 잘생겨서 저 잘생긴 거 아닙니까? 잘생긴 거 계속하니까 피 쉬고 있어서 고마하세요 이러던데 제가 인물도 너무 좋고 최영재 경호원이죠. 네. 최영재 예. 경호원인데 원래 장교 출신이고요. 네. 경찰로 이제 복귀를 했다 그러는데
이 최영재 경호원이 누리꾼들한테는 정말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외신에서도 인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네. 잘생겼지만 네. 최영재 경호도 잘생겼다. 이게 다 잘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본인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저는 아이 사람도 아니지. 아니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거 네.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열린 경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누가 경호인지를 사실 몰라야 됩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열린 경호의 핵심은 네.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가까이에 와 있는데 뭔가 누군가가 위해를 하려는 모습만 보이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네. 그걸 낚아채더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저 잘생긴 외모의 그 경호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누가 경호원인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네. 이런 새로운 시대의 경호상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알려져서 경찰로 복귀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네. 네. 역대 대통령들 경호 비화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경호원 단속이 가장 심했다. 그때는 아무래도 좀 그 엄격했던 시절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청남대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별장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일반회가 반환이 됐는데 청남대에 올 때마다 경호원들을 위해서 돼지 한 마리씩 잡아줬다. 뭐 경호원들에도 대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밌습니다. 절대 보증 서지 마라. 그 당시만 해도 경호원들 청와대에 일한다니까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니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그 품속에 넣고 다니다가 누가 부탁하면 그거 보여줬다고 보증 쓰면 청와대 잘린다고 뭐 그렇게 경호원들이 얘기했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용모 단정 필수, 검은 양복에 반듯한 머리. 그런데 팬티까지 다려 입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인 참석 많은 현충원 춘현식 경호가 가장 어렵다고 경호원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현종 논설위원 예전에 이 경호원들의 세계 한번 취재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이 경호원들 같은 경우에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총소리가 나면 피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경호원들은 총소리가 나면 바로 그걸 죽으려고 운동을 합니다. 네. 죽으려고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 안사 훈련이죠. 참 이게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면 바로 본인이 그걸 막으려고 이제 뛰어가는 인간 이 방패가 훈련을 되겠죠.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경호원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함 당했을 때 예. 그때 경호원이 보면 바로 본인이 몸을 날려서 그 총탄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호원의 가장 힘든 것인데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경우는 네. 이 국기 개항식을 했어요. 이 하강식을 매일 저녁 6시에 가면 경호실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유명 인사들 뭐 재벌 총수들 다 이제 와야 돼요. 예. 그만큼 경호실 자체가 이제 고난이 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시대를 넘어오면서 경호원들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절대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네. 것도 보면 실제로 이제 보증을 서다 보면 약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비하해서 대통령과 관련한 경호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모 단장한다는 것도 그만큼 절도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호원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훈련 그 기본적인 체격이나 뭐 훈련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생활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방패가 돼서 보호해주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군요. 정말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경호원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또 국무에 전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경호원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대중매체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경호원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었죠. 한번 그 단지에 경호원을 하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인물들이 좋습니다. 예, 이 세 유형을 꼽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디가드, 영화와 보디가드, 휴드니 휴스턴을 그 온몸으로 막아냈던 케빈 코스트너, 바로 본능적인 어떤 경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었고요. 사선에서, 이건 93년도 클린턴 이스트우드의 주연의 영화인데, 이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호 유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드라마 역사를 새로 썼다 했던 모래시계에 이정재 당시 어떤 과묵하게 여주인공을 뒤에서, 너의 뒤에서 항상 보좌했던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글쎄요. 어떤 거를 더 우위에 놓고서 평가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뭐 제이죠 그때 모래시계 아주 잘생겨가지고 네. 이름도 기억하시네요. 여성들은 이제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호원들은 사선에서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 조금 나이는 좀 있어 신체 능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나중에 경험이나 이런 직관을 통해서 네. 경호를 해내는 이런 경우가 10번 정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번이요? 중에
그래서 실제로는 사선에서 나오는 젊은 클린트 네. 이스트우드 이런 경우가 어쩌면 경호원한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보입니다. 그 서영원 소장 네.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그때는 경호실과 어떤 대통령 관계는 어땠나요? 저 다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없어요? 경호원들이 그 대통령을 지금까지 모시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 정도 네. 대통령의 경호 시범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 시범이요. 연무관에서 하는 거 맞아요? 네, 연무관에서. 내가 시범을 하기 전에 제가 연무관에 있는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네. 그 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보면 경호는 저런 멋있는 영화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사실 청와대 의무실에 있어서 네. 대통령 비선 진료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경호 업무가 너무나 힘들고 훈련들이 아, 타박상과 골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연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런 영화 같은 경우는 없고요. 아마도 아까 우리 그 기자님 얘기해 준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열린 경호,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경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글라스 끼고 나 경호원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호로 전환되는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경호원들이 아주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호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내를 관통하게 되면 그 신호를 잡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도 가급적이면 헬기로 이동을 했다. 아, 헬기요? 네, 왜냐하면 헬기로 이동하려면 교통을 잡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달라진. 그러니까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자기의 국정 수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과거에는 좀 이제 보였었던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경우도 열린 경우도 예. 좋지만 예. 이 본인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동에서도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과 국민들 사이에는 절대 메워지지 않는 심리적인 또 물리적인 간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소통과 탈권위 행보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행보가 정권 초기에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진정성 있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